속보. 50cm 폭설 내리고 수증기 얼어붙고 눈사태 덮치고 지구촌 곳곳 북극 한파.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1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anic at the Disco, Into the Unknown 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 중에서 했고요. 10시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50cm 폭설 내리고 수증기 얼어붙고 눈사태 덮치고 지구촌 곳곳 북극 한파였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완전 북극의 한파였죠. 우리나라 눈도 엄청 많이 와서 교통이 마비된 지가 벌써 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일러 동파돼서 뜨거운 물 안 나온다거나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난방이 안 된다거나 이런 제보 SNS가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폭설과 한파를 겪고 있다고 하고 스페인도 5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러시아 노릴스크는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하고 추운 날씨가 정말 역대급으로 오래 이어지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추운 날 밖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수도관 얼었다는 분들 증언이 SNS에 엄청 많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안 떠가지고 못 온다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에피소드가 정말 많이 생겼고 정용국 씨는 변기가 얼었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물이 얼었대요.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없는 자비 없는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막말에 대해가 정용국 씨 일침을 받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고민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기까지 잘못되는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스님은 해우소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남이춘도 터졌어 형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래요?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됐나를 모르고 있었네. 자,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건설,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 치킨,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반올림 피자샵, 자코모, 넥센타이어, 족발 야시장, 양평 양근리 한라비발디, 노랑통닭, 이지 아산산업,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가마치 통닭, 자담치킨, 이부자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신은주님, 호떡을 샀는데 한 개에 1,000원 하는 걸 마무리한다고 5,000원에 8개나 주셨네요. 푸짐합니다. 라고. 너무 많다. 이거 근데 다 드실 수도 없고 식으면 또 데우기가 좀 쉽지 않고 어쨌든 그래도 윈윈이네요 서로. 배사랑님,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끊임없이 와서 오늘도 야근을 했습니다. 이 시국에 손님 많은 걸 감사히 여겨야겠죠. 약간 코로나 때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쪽,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집을 좀 꾸미는 분들, 이참에 가구 바꿀까 이런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이혁기영님, 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였는데 너무 추워서 얼주가 탈퇴했어요. 베디는 얼주가 파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용국 씨가 얼주가여가지고 들고 오셨고 저도 지난주에 그 북극 추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마셨는데 어제는 한번 아이스 라떼를 시도해서 청계천 산책할 때 들고 다녔거든요. 손이 완전 그냥 얼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시는 건 괜찮은데. 1945님, 안구 건조증 환자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심해졌어요. 다래끼가 5개쯤 얹혀있는 기분? 집에만 있는데도 이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구 건조 진짜 저도 잠깐 겪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 인공 눈물 들고 다녀야 되고. 지금은 아닌데 제가 눈이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눈 건강은 나쁘진 않습니다. 눈 크고 안구 건조 심하신 분들은 이 날씨에 바깥에 걷기만 해도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힘드시겠습니다. 9358님, 베텐 개국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베텐러로서 뚠마티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비참에 소개됐던 너도 나도 마스크 착용 가려보니 훈남 훈녀 학교 전광판에서 뚠마티 착용을 인증합니다. 어떤가요? 훈남 같아 보이나요? 라고 하시면서 거길 또 찾아가서 인증샷을 찍으셨네요. 잘못됐네. 예, 잘못됐네요. 예. 5044님, 용국이 형 저번 주까지는 좀 얇다가 오늘은 갑자기 옷이 두꺼워졌네요. 헐크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막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맞는 말 베텐의 팩트 폭격기 The Wrong Man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네. 굉장히 따뜻한 패딩을 입고 오셨네요. 네, 이게 구매한 지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딱 나이가 드니까 예. 이제 뭐 누가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해야 돼요. 최고입니다. 이거 그 한창 유행하던 그 등골 브레이커 패딩 아닙니까? 그 예. 엄청 옛날 두꺼워가지고. 얘기인데 저도 이제 옷장 정리하다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패딩. 가게 나갈 때 딱 입고 나왔거든요. 너무 따뜻한 거야. 음. 그런 순간 몸에서 이제 벗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이걸 입고 다녀야 됩니다. 살기 위해 입는 패딩. 그렇죠. 따뜻해. 일진 패딩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네. 장군 패딩. 아무튼 그 상체만 너무 커 보여요. 그렇죠. 더 학다리처럼 보이겠네요. 예. 잘못됐네요. 자, 조난 구조색이라고 하신 분인데 초록색 지금 패딩인데. 예. 예. 아까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배달하시는 분들이 예. 바이크 타니까 춥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요즘 배달해 주신 분들이 요 패딩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이 잘 안 들어오니까. 제일 따뜻하니까. 그렇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멋보다는 건강을 많이 신경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영국 씨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서 남 듣기 좋은 착한 거짓말이나 빈말 같은 건 잘 못하십니까? 가끔 한두 번씩 해요. 가끔? 네, 가끔 하긴 하는데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칭찬을 가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전 칭찬을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거의 안 하고 이제 남 잘못되는 것만 이제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잘 모르고 있다가 칭찬을 해주면 그것도 이제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자기가 봤을 때 정확한 얘기다 이런 거가 좀 있어서 우차싸 할 때도 이제 코너 보다가 이거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 마디밖에 안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용국 선배가 얘기한 거는 진짜 재밌다는 거야. 예.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좋아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듣기 좋은 빈말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 뭐 2020년도 버텼는데 21년 못 버티겠습니까? 못 버틸 수 있죠. 그렇다는 거. 예. 네, 항상. 자, 빈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좋은 네. 평가해주고 나머지 99.9%는 다 이제 악담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겪었는데 뭐 올해는 뭐 못 견디겠어? 예. 이제 사람들이 물에 있다가 쭉 내려와서 바닥을 딱 차고 올라가잖아요. 바닥을 찰 때 그게 진흙이면 거기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 변기는 왜 얼었어요? 이게 가게 변기가 얼어가지고 잘못됐어요. 네. 그 변기 물이 고여 있잖아요. 네. 그게 온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써야 되는데 네. 제가 밖에 써놨어요. 똥 싸지 마세요. 대참사 일어나니까 네. 뜨거운 물을 2번이나 부었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금방 얼더라고요. 여러분 동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거 다 한다 요즘에 진짜. 예. 네. 베텐 멤버들 중에 벌써 둘이나 네. 정영 씨는 변기가 얼고 남이추는 수도가 터졌다고. 아 예. 그래요? 그러네요.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수도를 항상 틀어놓죠. 그래가지고 일요일부터 틀기 시작하니까 화요일까지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가기 싫은 날이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안 된대요. 변기 얼었을 때. 그래요? 예. 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네. 다들 겪었네요. 지금. 여섯 형 번 뜨거운 물 버리면 안 돼. 6번이나 부었는데? 온열기로 녹여야 된답니다. 온열기로? 그러니까 물 계속 붓는 건 소용이 없고 제가 온열기로. 6번 정도 부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느꼈어요. 그냥 옆 건물 화장실 써야겠다. 그리고 잘못 부으면 변기까지 깨진답니다. 꽝꽝 얼었을 때. 여러분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거. 뜨거운 물을 쫄쫄쫄쫄쫄쫄 해주는 거 아니면 온열기라고 하네요. 이만한 통 있잖아요. 예. 그걸로 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이부으면은 더 참사가 될 수 있. 그것도 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겠습니다. 예. 잘못됨이 6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네.
자, 0303님, 용국이 형이 자주 하는 말 잘못됐네, 잘못됐어를 따라하다가 입에 배버렸습니다. 엄마가 부정적이라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말버릇 어떻게 고치죠? 어머님도 곧 있으면 하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랑 다투시다가 아 남편 잘못됐네 진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생활 곳곳에 잘못된 게 숨어져 있어요. 그냥 보고 느끼는 거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게 뭐 자제한다가 되겠습니까? 6836님, 땡튜브에 증문즉설 검색하면 자꾸 법륜 스님만 나오세요. 원조시니까요. 증문즉설은 법륜 스님이시고 네. 증문즉설 네. 쌍시옷으로 검색하시면은 네. 예, 곰륜 스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썰이니까 약간 쌍스럽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예. 저를 검색하시면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즉 썰입니다. 예, 썰이어야 됩니다. 배성규님, 용국스님 저 폐업했는데 이제 무슨 장사를 해야 먹고 살죠? 친구는 카페를 하자는데 커피 장사 전망은 어때 보이나요? 안 좋죠. 너무 많죠. 전 뭐 개인적인 생각에 예. 지금 장사하다가 잘못해졌으면 그냥 지금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낫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낫다. 아. 현재 상황까지는 그런가요? 예, 뭐 요식업 쪽으로 창업을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못되더라고요, 확실히. 커피를 그리고 포화 상태죠? 완전 포화 상태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커피 좋죠.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문방구 해도 돼. 괜찮아.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막 치열하게 이렇게 생존 경쟁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서 그 넓은 시장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 힘들고 어렵죠 많이. 솔직히. 지금 사실 커피 유명 체인 업체들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명 체인 업체도 지금 배달을 해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그 틈새를 또 파고 들고 브랜드 메이커 이런 까지 생각을 하시면 커피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요즘 건물주들도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뻥이에요. 다 뻥이야 다 뻥.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예, 건물주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건물주가 뭐가 힘들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얘기하는 거 진짜. 5699님, 갈비탕 전단지 아직도 쌓여 있나요? 예전 번데기 시절처럼 그 종이를 컵 모양으로 돌돌 말아서 길거리 표 곱창 팔면 어떠세요? 대박 아이디어 아닌가요? 대박 아이디어긴 하네요. 제가 느낌을 보니까 이제 우리 번데기랑 그 소라 팔듯이. 네. 예.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돌돌 마른 거를 보니까 나이는 좀 있어요. 예. 나이는 좀 있고. 아니 저희 부산 뭐 해운대 같은 데 가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곱창의 단가를 알려드리자면 네. 한우 아니겠습니까? 새끼 손가락 많은 거 하나 있죠. 네. 곱창 소곱창 1,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2개 넣고 2,000원 받는 거죠? 네네. 그럼 누가 왔으면 부르면 없지. 뒤집어 패지 아주. 길거리 곱창. 네, 길거리 곱창. 용컵창. 그리고 이제 남들이 딱 봤을 때는 완전 다 굳어 있는 아무도 안 먹는 기름 덩어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비싼 곱창을 전단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길거리 곱창으로 변신해라. 한정 판매 전단지 8,000장 다 나갈 때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사실상 시식. 예, 하나 찍어 먹어야 된다. 너무 비싸. 예. 예. 자, 익명서님, 다른 멤버들은 생방전에 일찍 와서 앞타임 생록방 녹음실에 들어오시기도 하던데 용국스님 들어오시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안 들어오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이유가 있죠. 제 앞에가 지혜 씨죠. 예. 지혜 씨가 저를 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들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매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조차고 가서 안녕하세요 딱 이랬는데 거기서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같은 공간에 있잖아.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제 미리 방지하고자 어색한 분위기를 이제 좀 안 만들기 위해서 안 가는 거죠. 걸그룹 보호 차원에서. 네. 예. 만약에 뭐 말년이나 이렇게 됐으면 갔죠. 가서 뭐하냐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몇 번 들어오셨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앞에 또 괜히- 특히 옛날에 장예원 씨가 할 때는 들어오고 네. 계셨죠. 근데 이제 지혜 씨 그립톡도 가져가셨네.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어요. 네, 그 집에 얘기를 잘 해야죠. 보관하고 있고 그립톡 갖고 갔어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부터 정막이지 뭐. 거기서 뭐해 벽 보고 서 있어야 돼 혼자. 예, 여러분 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꼰대는 꼰대끼리 또 예. 서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네. 만나러 가잖아요. 나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보고 싶어 할 수가 있거든. 네.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은근 따뜻한 남자입니다. 예.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남자분 익명 박님이 보내셨습니다. 5년 알고 지낸 친한 여사친이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이 친구랑 톡으로 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날엔 술이 잘 들어간다고 자기 집으로 술 마시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택시로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훅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전날 술 많이 마셔서 힘들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눈 오는 분위기 좋은 날 늦은 밤에 자기 집으로 술 마시러 오라는 거 저랑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 맞았겠죠? 거절한 제가 눈치 없었던 걸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호감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네. 호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진짜로. 아예 없기 때문에.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냐면 이제 누군가를 내가 집에 초대한다. 네. 그러면 딱 극과 극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상대거나 아무 관심 없는 애들. 네, 이런 거거든요. 우리 뭐 봤을 때 개그맨들끼리 막 가서 막 놀잖아요. 집에 막 불러요. 가끔 부를 때도 있고 자주 부를 때도 있고 한 명 부를 때도 10명 부를 때도 있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수도 검침하듯이. 이렇게 수도검침. 부를 수 있는데 가스검침. 그러니까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위쪽 좋은 쪽을 생각한 거예요. 예.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군대 친구처럼 와서 술이나 한 잔 먹어. 이건데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도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건 자기 나가기 귀찮다는 얘기예요. 술 사오라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그쪽으로 갈 게가 아니잖아. 배달해달라는 거구나. 거리가 멀잖아요. 예. 거리가 멀고 그냥 귀찮으니까 네가 와. 술 한 잔 먹자. 그러니까 둘이 이제 뭔가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싶었으면 네가 와 아니면 내가 아까 뭐 이렇게 이게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와.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 그러면 다시 장문의 톡이 옵니다. 올 때 저 앞에 들려가지고 치킨이랑 뭔 사갖고 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달인데 무료 배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돈도 본인이 부담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집에서 컵이나 이런 것만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생활 편의 시스템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먹고 가. 가면 되고. 네. 그리고 늦었다. 오늘 일찍 들어가. 절대 안 재워줍니다. 가. 그리고 이제 요걸 생각했을 때 내가 그 호의를 약간 거절했다는 의미인가? 이게 아니고요. 예. 둘이 이제 각각 떨어져 있어서 눈이 오는 날 이제 감성에 젖어서 톡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분이 불렀어. 네. 남자애가 안 왔잖아요. 네. 다음 날 됐을 때 안 온 거를 너무 감사해할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괜히 불렀다가. 네. 안 왔길 다행이지 진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항상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다는 거죠. 갈 때 분리수거도 해야 될 수 있어요. 나가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저 앞에.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졌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자 자기 쪽으로만 상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예 본인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거죠. 예. 그래요. 재래 좀 잡겠다 잘못되는 경우 많죠. 예. 아예 감정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자, 뭘 기대했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간 김에 벌레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가 요랬던 경우가 예전 20대 한 중반쯤에 한 번 있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했어요. 네. 새벽 한 1시쯤에 오빠가 잠깐 우리 집으로 와. 술 한 잔 먹어. 나 술 안 마시는데 잠깐 왔다가 하고 있다가 저도 거리가 한 40분 30분 네네. 됐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집에서 옷을 딱 갈아입고 갔어요. 네. 전화기 꺼져 있고 문 잠겨 있어. 같은 그 빌라라서 크게 소리도 못 질러. 다 울릴까 봐. 그래서 크락션 2번 올리다가 잠든 거예요? 네, 집에 왔어요. 이런 경우 많아 진짜. 그렇죠.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잠들 리가 없죠. 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걔는 잔 거야 그냥 거기서. 잘못했죠 뭐. 그런 거예요. 외거노비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예. 너무 자, 많죠. 알겠습니다. 이분께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을 들려드립니다. 5년 동안 그 여사친으로 알고 지냈으면 앞으로 5년 뒤도 여사친입니다. 그 사람한테 본인은 절대 이렇게 애인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혼자인 이유인데 다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만 5년 동안 알았던 여친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네.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능성 없습니다. 여사친은 여사친이다. 이렇게. 자, 비박진영 나로 바꾸자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월요일에 접속자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입소문이 좀 나는 건가요? 아니 잘못되신 분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거기가 제일 잘못됐다 그러던데. 그래? 우리나라 방송 중에 이게 잘못된 사람들 모이는 방송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후죽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나는 이 정도 피해봤어. 거기는 더 장난 아니야. 그래? 한번 위로받자.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슬픈 거죠. 잘못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 아 이제 다 나와야지. 예. 네. 잘못된 낙수 효과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최정민님 남자분입니다. 입사 후에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30대 베테랑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 업무 총괄이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일은 안 하고 밑에 어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한테까지는 갑질을 안 하는데요. 나쁜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사내 갑질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가족 회사인 거 모르고 입사했다가 어찌어찌 버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퇴사가 답일까요? 일단 뭐 사연에서 느껴지는 건 일하기 싫으네. 굉장히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요즘 이제 아니 5년 차면 한창 일할 때인데 뭐 어디서? 아니 네. 본인이 일을 안 하고 딴 사람 뭐 하고 있나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네. 퇴사할까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마땅히 불러주는데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 위에 있는 새로 오신 분이 관리자라는 분이 누구한테 갑질을 하잖아. 네. 또 이렇게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그 부분을 고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쪽은 아예 배제시켰어. 여기는 아예 그냥 버릴 거야. 잘라서 버릴 거야 이쪽은. 이쪽은 수정이 가능해. 저쪽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약간 꼰대 느낌이야. 5년 있으면 오래 일한 거거든요. 그걸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이쪽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퇴사를 할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자르냐 내가 먼저 나가냐. 나가는 건 정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이 사람 들으라고. 이쪽에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 막상 자기가 나이도 좀 많고 예. 하니까 다이렉트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내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한테 회사 대표 아들이 뭐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면 나한테 한 얘기인데 못 알아듣고 있다. 주어만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이쪽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이제 3 관찰자 입장으로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데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야.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윗선이 바뀌면 자신의 입지가 약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는 빨리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 아들이랑 친해지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선을 걷지 이미. 말도 안 할 거야. 말도 안 할 거고 불편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네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다가봤자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남들한테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지시 저런 지시를 내렸지만 이 사람한테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절이죠 단절. 못 들어갈 일로 그런 거죠. 선이 이미 그어져 있어서. 네. 회사에서 이제 입사하신 만큼 자신의 능력으로 이분 없으면 이건 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를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한테 얘기하는 숫자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건데 안 늘어나잖아요. 네. 점점 소외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나가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선을 뚫고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극적으로 마련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약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회사에서 눈치 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자리잖아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텐데. 근데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직 자기한테까지는 오지 않았어. 근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회사인데 지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뭔가 슬픈 자화상인데 어쨌든 이 기업의 대표 아들이 나한테는 갑질을 안 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갑질하는 게 눈꼴 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갑질은 건물주 아들이 나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와가지고 음식 맛 별로네. 간판 내려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들어보셨나 보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아니 꼬아도 참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지. 못해 먹겠어 하면 여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 참고 이겨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깥은 지옥이다. 거의 지옥이죠 진짜. 나간다 그래봤자 경력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 나가면 추워요. 잘못돼요. 네. 드라마처럼 뺨 때리면 안 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럼 바로 고소지.
퇴직금은 이제 몰수당해요. 퇴직금도 안 줄 수 있다. 네, 갑자기 뭐 상사 폭행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CCTV 다 있고 하는데 잘못되는 거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아예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위치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만족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힘든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 직접적인 피해도 아닌데 지리짐작해가지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나온다? 이건 아닌 거죠. 아직 나가도 날 풀리면 나가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좀 더 히타 좀 세다가 네. 분위기 봐서 딴 데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더 이상 못 볼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채팅창에 채식하는 사자님. 그래서 친구가 힘들다면서도 결혼 생활을 버티는구나.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힘들어도 묵묵히. 왜냐하면 이혼하면 더 힘드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버티면서 이 사이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본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을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이게 이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어만 빠져 있다는 거. 네네. 자, 3404님 여자분입니다. 명품 가방 살까 말까 몇 년째 고민 중입니다. 괜찮은 가방이 하나도 없고 주위엔 다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하나 살까 싶네요. 그런데 어차피 유행 지나면 안 들거나 시간 지나면 가죽이 못 쓰게 될 텐데 거기에 몇백을 써야 하나 싶어요. 참고로 돈은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무리해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그러니까 돈은 있다. 그러니까 난 돈이 없는데 산다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저희가 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화번호 뒷번호밖에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네, 돈은 충분하고요. 돈 없는 분들이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하겠어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정영국 씨가 평소에 워낙 까칠하고 쌍스럽다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리해서 구입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뭐 설명을 드릴게요. 채팅창에 장롱 열어보면 네가 안 드는 가방 많아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근데 약간 앞뒷말이 좀 안 맞는 게 무리해서 구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몇 년째 고민을 했을까요? 약간 그게 좀 앞뒷말이 안 맞긴 하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비싼 거, 옷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생각을 하실 거면 지금 무리가 안 되는 선이면 무조건 구매를 하시는 게 낫죠. 그래요? 나중을 생각하면 다 오래되면 못 써요. 지금 내가 사는 나의 뭐 에마, 차 이런 거, 오토바이, 바이크 이런 거 나중 되면 다 헐값 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몇 년째 이걸 갖고 고민을 하시고 자금도 충분히 있으시면 자신을 위해서 한두 개 정도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자금도 약간 여유가 있으면 하나를 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두세 개는 사야 돼요. 그래요? 네. 왜요? 그래야 왜냐하면 하나는 솔직히 너무 이것만 딱 바라보다가 하나 샀는데 샀더니 별거 아니야. 너무 이것만 또 들고 다녀. 그럼 그때 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본인한테 쓸 거면 초반에 약간 넉넉히 쓰자. 이런 게 전 맞다고 보는 거죠. 있으면 괜찮죠 하나. 그래요. 고민은 배송은 늦출 뿐이다. 예. 아끼다 똥되는데 사고 나도 똥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한테 쓸 돈인데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나한테 쓰지 않으면 특별히 쓸 데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드는 가방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신경은 안 써요. 신문지 말아도 상관없고.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명품 가방 살까 말까 몇 년째 고민 중인 기간에 돈을 좀 모으신 거 아닌가 그런 것 싶기도 같아요. 해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괜찮은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또 10년 전이랑 많이 틀린 게 이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쉽게 가방을 선물할 수 없는 가격대로 올라가 버렸어. 되게 비싸졌더라고요. 예전에는 100만 원대 후반, 그쵸. 200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100에서 200 사이 정도면 네. 좀 많이 무리해가지고 예. 진짜 막 헤어져도 이제 내가 달달이 붙는 건 나오잖아요. 12개월로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50만 원씩 나간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는 4년을 모아야 돼.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너무 올라갔어요. 자동차냐 자동차.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여친이랑 떠나갔는데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힘든 것뿐이고 그리고 또 딴 데 봤더니 이게 가격이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이게 약간 비싸긴 해요 진짜. 예. 너무 비싸. 네. 추억은 할부로 남는다. 너무 많이 남죠. 내고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 헤어졌는데 이미. 예. 계속 나와 이게 뭐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예.
사랑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넘어갑시다. 할부 끝나기 전에 헤어지면 진짜 애매하네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방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가방을 내놓는다 그래서 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내준다 그래도 보증서나 이런 게 없으면 제 가격을 못 받잖아요. 네. 자신이 그냥 떠안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채팅창에 멜리언님 여친은 역시 없는 게 최고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자, 이 여자분께 용국이의 일침. 지금은 무리가 안 되겠지만 가방을 딱 사시면서 느낄 겁니다. 무리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군요. 네, 진짜 비싸요. 자,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는 동안 요즘 가방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되게 비싸군요. 하늘 높은 줄 몰고 오라간다. 네. 너무 비싸지. 와. 이게 진짜 웬만큼 잘 나가는 대기업 월급 네, 가격이 나와요 가방이. 하나에. 네, 너무 비싸졌어요. 그렇군요. 살 일이 없다 보니까 시세도 몰랐네요.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네. 자, 김기록님, 이름이 기록이십니다. 예, 남자분입니다. 요즘 네. 빨리 처리하려고 가게들이 싸게 내놓고 있던데 요식업을 창업해도 될까요? 가게들을 싸게 내놓고 있던데 지금 일하는 가게에선 코로나 때문에 돈도 적게 주는데 차라리 창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서울 쪽에서 지역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식업 선배에게 창업 가능하냐? 약간 진지하게 풀어드려야겠네. 예. 이분은 본인이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대단할 줄 알았죠. 사장을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대단히 뭐 하는 것도 없네. 이런 걸 느끼고 있다가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엔 창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서울 지역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장사를 하실 거면 서울 강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왜냐하면 학교 근처 대학생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게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1,000원만 올라도 500원만 올라도 안 먹어.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강남 쪽에는 약간 거기보다 조금만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배달 시스템이 새벽 2시까지만 되는 데가 강남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이 있다고 쳐도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할 거면 이쪽 지역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 추천 일단 해주셨는데 네, 창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죠. 해요? 왜요? 해봐야 이제 스디슨 실패도 한번 느껴보고 이게 하면서 또 다른 게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본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생각했을 때 보면 저는 무조건 강남 쪽에서 장사를 하실 거면 비싼 임대료를 생각을 해서 배달을 무조건 끼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힘들죠. 그래요. 네. 지옥을 겪어봐야 지옥인 줄 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늘어가는 건 빚이다. 갈비탕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 이게 주변에서 보면 우리 옛날 때 생각을 해보면 망한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이제 백반집 이런 데였는데 왜 그랬냐면 야, 니네 엄마 음식 잘하잖아. 식당 한번 해봐. 이러다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하는 사장의 모습이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하게 되면 특별하지 않은 거야. 네. 이 맛이 그 맛이에요.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장사로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하구나. 소비자는 이렇게 허튼 일에 돈을 쓰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세금이다. 이거죠. 강남에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별로 안 비싸요. 한 1,000만 원? 네. 가방보다 더 비싼데? 네, 1,000만 원이에요. 예. 매달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건물주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1,000만 원씩 내야 돼. 그리고 이 자리는 너무 좋다. 이 자리에 장사하고 싶다. 권리만 5억, 3,500 월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500의 순이익을 내려면 여러분 1억 이상 팔아야 돼요. 치킨을 한 40만 마리 팔아야 돼. 네. 양계장을 통째로 삶아야 돼. 네네네. 네, 이런 경우 나오거든요. 자, 정영국의 장사학개론이었고요. 네. 시장 조사를 잘 하셔서 되게 중요합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방송만 듣고 뭐 이것저것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본인 마음이 장사니까. 급해서 이 아이템 될 것 같아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치킨 40만 마리면은 거의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적벽대전에 나오는 부대가 먹는 느낌이네요. 그걸 튀겨야 돼 지금. 계속 튀겨야 돼. 예. 네, 그래야 이제 그 정도 이익이 나온다. 자, 김기록님, 레코드킴님께 용국이의 일침. 조만간에 가게가 또 싸게 나오겠네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813님 네. 남자분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제빵도 하고 싶고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건 100가지인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눈 감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쓸모 있는 것 같은 것부터 해야 될까요? 딱 느끼는 게 네. 누워있네요. 누워있어요 지금. 일어나. 예, 누워있어요. 지금. 누워서 문자 보내는 게 꿀이죠 또. 네, 누워서 이제 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제빵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은데 어머 벌써 오후가 됐네. 일어나야지. 밥 먹고 다시 또 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느껴지는 뉘앙스는 살짝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다. 네네. 이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약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있죠. 돈 되는 일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하다 보면 적성을 맞추는 겁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춰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맞추는 거지 그 일이 나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들은 돈과 직결이 돼서 가장 돈 되는 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일어나시고 침대에서 네. 네. 샤워부터 하시고. 방 청소 좀 하시고 네. 지금 엉덩이 긁고 계실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이제 아니 제빵이랑 자동차 정비랑 그림은 너무 틀리잖아 지금 그림이 이게 이거는 이제 보통 재벌 3세가 취미로 뭐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누워 있으니까 결론도 안 나고 일어나면 어제까지 생각을 했더라 네.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저도 항상 이제 뭐 아나운서 지망생들이나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방송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분야 방송을 해라.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일단 아나운서라는 걸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는 누워 있단 말이야. 아직 10대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10대나 20대. 20대 초반 예. 완전 초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지 딱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하고 주변에서 싶은 게 강렬하지 않은 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동차 정비도 예전에 아빠랑 같이 차 타고 나갔다가 아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 이거 눈치 좋은데? 이 정도 느낌인데 지금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 합리화시킨 게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네요. 예.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거는 오늘 해야 되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돼요, 일단. 그렇죠. 일단 효도부터 하시고. 방 청소하고 이제 세수도 세수하고 하고. 면도 하고 네. 외출도 좀 하시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채팅창에 근데 40대라면 40대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다 내려놔야죠. 네. 내려놔요? 네, 이제 자동차에서 살면서 제빵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의 일침. 다 필요 없고 일단 일어나 앉자. 너무 누워 있어 지금. 네.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변선홍님 남자분입니다. 요즘 네.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부터 켜서 밤 11시까지 하다가 끄고 잡니다. 아이고. 며칠 내내 이렇게 살았더니 삶이 너무 반복적인 것 같아서요. 컴퓨터 안 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아 컴퓨터 중독이다. 그러니까 일침 그냥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휴대폰. 똑같아. 예, 어차피 중독이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11시까지 있을 바에 휴대폰으로 보면 되는 거지 뭘. 예. 틀려요? 거의 지금 베텐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행동하고 계실 거예요. 예.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 너무 컴퓨터 한 것 같아. 기지개 펴다가 폰하고. 그러니까 예. 아니 제 친구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이제 영화를 다운받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땡스타그램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예. 이거 없으면 못 살더라고. 그렇죠. 예, 휴대폰 예. 하시면 돼요. 하는 컨텐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폰으로 하다가 컴퓨터로 하다가 태블릿으로 하다가 그렇죠. 침대에서 하다가 소파에서 하다가 방바닥에서 하다가 남들이 오면 저기 이제 말 그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증시 다루시는 분처럼 예.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이거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방금 방바닥에 누워있던 그 친구 사연 아니냐고. 달라요. 네. 하여튼 엄마가 다 안다고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또 컴퓨터 막 하고 폰 막 하고 태블릿으로 막 하고 그러면 해커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한데 가끔. 예. 아침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건 배송. 그렇죠. 주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생수 한 번에 20개씩 주문하지 말라고요. 무거우니까. 박스가 너무 많아. 네, 이런 거 예.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엄마들도 젊어져가지고 어차피 너네들 하는 거 똑같은 거 다 알아. 그렇죠. 예. 다 걸립니다. 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집에서 휴대폰을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배터리 방전이 돼서 그런 경우 제외하고 다 씁니다. 그렇죠. 네. 엄마가 맥가이버 드라마 보던 세대 엄마들이면 이제 맥가이버처럼 보지만 그 이후 세대 엄마들은 이제 어차피 다 잘 다루십니다. 왜냐면 휴대폰도 이제 게임 켜놓고 놔두는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24시간 풀가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고생하셨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잘못된 요일에 잘못된 분들이 모여드는 방송 네. 막나간 용한 상담소. 예. 여러분 모이세요. 잘못된 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고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예. 네. 잘못된 분들 주변에 은근히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로 모이면 됩니다. 그래도 소문 듣고 모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여러분 잘못됐지만 전 더 잘못됐기 때문에 다 제가 포옹할 수 있습니다. 자, 배텐 듣고 이제 또 폰하는 분들 대부분이겠죠? 예, 정윤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박정현 달아요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